보통 페일이 뜨면은 면접에 못 올라와요. 그러니까 열에 7, 8개 기업은 못 올라오는 걸로 돼 있는데 간혹 가다 이제 면접에 들어가 보면은 채용 트렌드 2020의 저자 윤영돈입니다. 오늘은 월화하의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취업을 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뿐인데요. 게스트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휴먼앤파트너즈 대표 김민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검사 개발자 출신의 강사로서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나 컨설팅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요. 사실 우리가 워라밸을 하고 워라하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 네. 두 가지 개념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워라밸은 아무래도 워크하고 라이프하고 이 두 개 중에서 한쪽에 집중을 하게 되면 다른 한쪽이 좀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워라하의 개념은 워크 앤 라이프 하모니죠. 네네. 그래서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네. 직장에서 본인이 성취도 하고 즐겁게 일하다 보면은 그거를 집에 가서 또 행복한 에너지로 가져가서 또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일을 하다 보면 또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이 또 가족을 위해서 도움이 되니까 또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제 인적성 검사를 많이 개발하셨으니까 네. 실수하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올해 재작년부터 채용 트렌드가 블라인드 채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외부 면접관으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거의 2달 내내 면접관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좀 많이 느꼈던 부분이 공기업에 가면은 지원자들한테 지원 동기를 좀 물어봐요. 네네네. 그러니까 꼭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면 지원 동기를 물어보면은 안정적이어서 왔다. 와, 워라밸 때문에 왔다. 저녁에 있는 삶이 살고 싶어서 왔다. 뭐 이런 분들이 너무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요? 네, 생각보다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거 말고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없을까? 회사 지원 동기라든지 이 회사만의 어떤 장점이라든지 아니면 나만의 직무 지원 동기라든지 이런 걸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그래도 나만의 지원 동기를 좀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이 네.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면접관 입장에서는 네. 어떠세요? 뭐 이렇게 이 지원자를 뽑아야겠다. 아니다. 사실 그거로 이제 뭐 탈락시킨다 이런 거는 없는데 네. 생각 외로 또 이공계 출신 지원자들이 그렇게 대답을 많이 해요. 원래 그분들은 좀 직설적이고 직설적이고 생각한 대로 말하는 네, 편이니까. 생각한 대로 얘기하고 네. 어느 날은 하루는 인문계열만 이제 사무행정 쪽으로 평가를 하고 다음 날은 이공계 이제 직무별로 나눠서 이렇게 평가하다 보면은 확실히 이공계 지원자들이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안정적이어서 왔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면접관 입장에서도 요즘 포장을 요즘 세대들이 이제 밀레니얼 세대고 Z 세대고 하다 보면은 특성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또 그분들이 자기만의 가치라든지 뭐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존중한다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얘기보다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검사 받을 때 바람직한 모습으로 많이 이렇게 검사 받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인적성 검사 중에서 적성은 좀 빼고 배제를 하고 인성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린다면은 인성 검사에서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맞춤형으로 검사를 만들어서 맞춤형으로 납품을 하기 때문에 기업의 인재상 점수가 나와요. 만약에 도전 열정 창의가 인재상이라고 하면은 도전 정신, 열정, 창의 값이 이렇게 나와서 이 회사의 인재상과 지원자의 인재상 그 인성적인 부분이 매치가 되면은 우리 조직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뽑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금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인재상과의 매칭 정도를 보는 인성 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왜냐하면은 지금 공기업에서 서류, 인적성, 면접을 별도로 전문가를 뽑아서 이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채용 대행을 다 하고 있잖아요. 네네. 예, 그 채용 대행하는 기관들은 이제 취업 포털에서도 하고 있고 예, 많은 기관들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성 검사를 사다 씁니다. 사다 쓰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이제 인재상 값이 나오기보다는 사실 적부 판정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적부 판정 중에 하나가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라고 있어요. 이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는 이제 검사를 굉장히 솔직하고 신뢰롭게 해야 되는데 지원자들이 이제 편안한 상황이면은 솔직하게 검사를 하지만 이게 이제 시험 상황이 되면은 솔직하게 하기보다는 점수 분포가 대체로 좀 높아집니다. 높아지고 있고 또 이제 바람직성 척도가 별도로 들어가 있어요. 한 10문항 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좀 약간 극단적인 문항이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나는 언제나 행복하다. 이런 질문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5, 4, 3, 2, 1 중에 보통 행복하면은 4점이나 3점 정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문항이 한 10개 있는데 전부 다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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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 이렇게 해서 극단적으로 했다. 그러면은 사실 이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렇죠.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분의 점수값은 믿을 수 없다. 이제 적부 판정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아, 너무 자기 네. 자신을 긍정적인 사람 아니면 너무 포장을 너무 그렇지, 포장하는 해서 사람. 그리고 이제 지원자들 이제 제가 이제 교육적으로 이렇게 만나보면 교육할 때 보면은 높게 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아무래도 좀 절실하잖아요. 저는 그쵸. 좀 잘 보이고 싶고 네, 내가 좋은 사람, 인성이 좀 좋게 나왔다 하면은 좀 안 떨어질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마음도 있고 해서 네, 사실 이게 제가 숨기고 싶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취준생들이 뭐 자기를 너무 감추고 싶고 이렇다기보다는 요즘 취업이 너무 힘드니까 좀 맞아요. 절실한 네.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더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맞아요. 그 네. 실제 제가 또 면접관으로 가 보면 X가 돼 있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이 담당자한테.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인적서 검사에서 떨어진 사람이니까 점수를 안 줘도 된다. 제가 수정을 조금 약간 예, 해보면은 네. 보통 페일이 뜨면은 면접에 못 올라와요. 그러니까 열에 7, 8개 기업은 못 올라오는 걸로 돼 있는데 간혹가다 이제 면접에 들어가 보면은 페일이 떴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면접에 와서 왔어. 예, 그때 이제 검증을 하는 음, 기업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게 한 10개 기업 중에 10개 3개 기업 정도? 중에 저희 체감으로는 그랬어요. 한 체감으로. 두세 개. 은행권 중에서도 일부 있었고요. 공기업 중에서도 가보면은 페일이 떴는데 면접에 올라왔네요. 이렇게 좀 물어볼 때도 제가 가끔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가 진단이다 보니까 이 100% 이 사람이 요 진단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인성검사 결과표를 보고 그거를 네. 굉장히 참고를 많이 하는 기업이 있고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너무 낮거나 이런 거는 미리 이제 지원자들 한 4명, 5명 들어오면 미리 다 체크를 해놔요. 적어놓고 그거를 중심으로 좀 질문을 좀 해달라라는 요청이 네. 이번 2019년도 하반기에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약간 검증하는 수단으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AI 면접 결과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100% 평가하기보다는 그쵸. 그걸 기반으로 해서 좀 부족한 부분 아니면 네. 너무 과한 부분에 대해서 그쵸. 심층적으로 질문을 하는 네. 그런 시간을 갖네요. 그래서 인성검사 결과표에서 모두 다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좀 혹시 그 자소서에서 거짓말한 게 아닌가, 약간 부풀린 게 아닌가, 뭐 이 인성검사도 좀 이렇게 올려서 한 게 아닌가 이런 거를 좀 판단하기 위해서 검증을 하게 되고요. 주로 많이 사용되는 척도가 채용에서 쓰이는 인성검사는 빅5 검사라고 해서 그 척도를 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검사 개발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이 회사에서 만든 거나 저 회사에서 만든 거나 어떤 거를 사용해도 빅5 요인이 나오고 정직성이 같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월화 트렌드가 어떤지에 대해서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그렇죠. 우리 주 52시간 근무제가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죠. 네. 사실 얼마 전에 저는 중소기업 컨설팅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근태 문제라든지 직원들 평가하는 이런 역량 평가라든지 이게 이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뭐 좀 생겼고요. 사실 면접 문항 중에서도 우리 그 토론 면접이나 PT 면접의 주제가 주 52시간 근무제라든지 하면은 어쨌든 9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할 때까지 나는 신입이지만 일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해서 그 시간 내에 끝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능력을 좀 키워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일을 스마트하게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나만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보고 나는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 스마트하게 일을 하는지를 좀 생각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신입사원들 경우에는 처음부터 월화를 찾기는 사실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조금씩 찾아 나가고 나만의 어떤 전문성을 키워 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고 하면은 월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찾는 게 우선인 네. 것 같아요. 저희 네. 그러면은 채용 트렌드 2020 네 번째 영상 월화 시대에 대한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